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투칠성 김하인쌤입니다. 화인의 민박 37일째 체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화인의 민박은 공인중개사 민법 기출문제를 박스형 문제로 변형해서 영업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누르시면 바로 합격합니다. 화인의 민박은 기출문제를 박스형 문제로 변형해서 기출문제를 보다 더 정확히 지문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일괄경매 청구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갑에게 토지가 있는데 저당권자 A가 나왔어요. 그럼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제가 그때 X. 이게 법정지상권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갑이 건물을 신축했죠. 근데 저당권자가 돈을 못 받아서 저당물인 토지경매에서 의리 경락받습니다. 지상의 각 건물은 법정지상권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건물이 철거될 수 있죠. 따라서 잘 보세요. 지금 건물에 저당권이 없잖아요. 저당권은 토지에만 있습니다. 그럼 건물이 철거될까봐 저당권자는 토지, 건물까지 일괄해서 경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을 때 건물이 철거될까봐 저당권이 없는 건물까지 경매하는 게 일괄경매 청구입니다. 이때는 동일인에게 경락을 시킵니다. 그래야 우리 내 건물 철거 청구하지 않겠죠. 단 건물에 저당권이 없었으니까 건물 경매대가에서는 우선면제 받을 수 없습니다. 토지 대가에서만 받아요. 그러면 A가 돈을 다 못 받을지 모르니까 일괄경매 청구할 의무가 없고 선택사항입니다. 자, 이처럼 지금 저당권이 건물이 없는데 이 건물까지 경매하려면 설정자 갑, 빚쟁이 갑소유 건물이 됩니다. 즉 갑소유 건물일 때 일괄경매할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혹시 소유자가 제3자로 바뀌면 설정자 소유 건물 아니죠. 이때는 일괄경매 못합니다. 그 다음 처음에 갑의 나대지를 병이 용의권 취득해서 용의권자 병이 건물 지었습니다. 그럼 설정자 갑 건물 아니라 일괄경매 못하는데 그러더라도 나중에 설정자 갑이 건물 소유권 취득하면 이때는 가능합니다. 이처럼 설정자 소유 건물만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일괄경매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을 때 철거를 막기 위해서 일괄경매 청구가 인정되고 설정자 소유 건물이어야 돼요. 제3자 소유 안됩니다. 다음 선택사항 의무가 없어요. 다음 건물에 대해서는 우선 면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설정자 소유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자, 1번 종합문제네요. 유치권 또는 저당권 설명 틀린 겁니다. 기억 채무자 동그라미쳐요. 유치물을 직접점에 동그라미쳐요. 그럼 채무자에게 그냥 돌려준 거라 유치권 X. 직접 점유하고 있는 경우 채권자는 자신의 간접점을 이유로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해서 맞았습니다. 니은, 자 가로쳐봐요. 가로칩니다.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되기 전까지 가로. 전에 이미 그 부동산에 관해서 동그라미 칩니다. 유치권 취득 동그라미. 그럼 경매인,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죠? 취득한 사람은 대항할 수 있어요. 그 취득에 앞서 저당권이 기준이 아니에요. 저당권 설정 등기가 먼저 돼 있더라도 경매일자 매수인에게 자기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답니다. 앞번에 공부했죠. 유치권으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건가는 저당권이 아니고 가압류가 아닙니다. 방금 가로친 경매 등기 전후 또는 경매로 인한 압류 효력 발생이 기준입니다. 디귿 저당권 설정자로부터 저당 토지에 대한 용의권 설정받은 자 제3자 제3자가 그 토지에 건물 축적한 경우라도 그 저당권 설정자 더 넘쳐요. 설정자가 건물의 소유권 동그라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 경매가 일괄경매죠. 그럼 일괄경매 청구할 수 있답니다. 왜 그래요? 결국에 설정자 소유가 됐으니까. 리을 건물 저당권 요력은 특별한 사직 없는 한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동그라미쳐요. 종된 권리에 미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거라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2번입니다. 갑은 그 소유 나대지 X 나대지에 을에 대한 채무 담보를 위해서 을명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위조 기백에서 갑에게 나대지 X가 있는데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자, 문제에서 이후 병은 X에 건물 Y를 신축하여 소유하고자 갑으로부터 X토지 임차하여
Y 건물을 완성한 후 Y 건물에 정명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즉 병이 토지를 임대차에서 재당의 건물을 지었죠. Y 건물. 그리고 건물의 저당권자 정이 나온 겁니다. 자, 이게 문제죠? 자, 그럼 지문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그대로 기억 틀린 겁니다. 을은 가로쳐봐요. 갑에 대한 채권과 분리하여 괄호. 그럼 엄마랑 분리해서 자신의 저당권이 아새끼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해서 맞았습니다. 아새끼만 진당할 수 없다 그랬죠? 니은 을이 X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 Y 건물에 대해 일괄경매에 청구할 수 있는가 물어봤죠. 그럼 설정자 소유의 건물이어야 돼요. 저당 설정자는 갑, 건물 소유자는 병, 달라서 할 수 없다 해서 맞았습니다. 디귿 정의 Y 건물에 대한 저당권 실행으로 무각 경락을 받아 대금을 안 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의 X토지에 대한 임차권 동그라미 쳐요. 무역 이전된다죠. 자, 그림에서 건물의 저당권자 정이 있으면 이 저당권은 아래 임차권에 효력이 미칩니다. 종된 권리. 따라서 경매되면 임차권은 경락인에 이전된답니다. 리을 갑이 X토지 매도 동그라미 쳐요. 매도하는 경우 을은 그 매매대금 동그라미 여기에 대해서 물상대행사할 수 없다 그랬죠. 물상대행은 멸실훼손 공용징수에 가능합니다. 매매 X, 임대차 X. 틀린 거라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3번입니다. 갑은 을소의 X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위쪽 그림에서 을토지에 저당권 취득했죠. 다음 문제에서 X의 Y 건물이 존재할 때 저당권자 갑이 X토지의 Y 건물이 돼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없는 겁니까? 그럼 그림에서 건물 Y가 존재하죠? 그럼 일괄경매를 청구하려면 누구 소유해야 되죠? 을소유 건물이어야 돼요. 그러죠? 을소유. 그리고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 자 기억. 갑이 저당권 취득하기 전이네요. 이미 X토지의 을 건물이 존재한다. 소유자는 을이지만 이미 건물이 존재하니까 법정지상권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일괄경매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억은 정답. 니은 디귿은 다 저당권 취득한 후죠. 니은 저당권 취득한 후 을이 토지의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다. 인정되죠? 을소유니까. 디귿 갑이 저당권 취득한 후 병이 토지의 지상권, 용의권을 취득하여 Y건물을 축조하고 을이 건물 소유권 취득이 가능하죠. 기억만 정답입니다. 을토지라 을건물이어야 돼요. 그리고 법정상권이 인정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지문이 기억, 니은, 디귿은 다 을건물이지만 기억만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니까 기억에만 일괄경매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4번입니다. 저당권 설명 틀린 겁니다. 기억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축조하여 있으나 경매 당시 제3자의 동그라미 쳐요. 제3자가 그 건물 소유 동그라미 소유한 때는 일괄경매 청구권 인정되지 않죠. 설정자 소유해야 됩니다. 니은 채권자, 채무자와 제3자 사이에 합의의 동그라미 쳐요. 합의가 있고 채권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기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제3자 명의 저당권 설정 등기는 예외적 유효죠. 유효 동그라미 맞았습니다. 합의가 있으니까 유효예요. 그 저당권 설정 행위는 처분 행위이므로 처분 권리 또는 권한을 가진 자만 가능하죠. 맞았습니다. 리을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소멸 후 그럼 기피 혼나 말소 등기 없이 그럼 씁니다. 저당권 무효예요. 그 말소 등기 전에 그래도 무효예요. 피담보 채권의 전부 명령을 받아 저당권 이전 등기 씁니다. 무효. 첫 줄에서 저당권 무효라고 썼죠? 그럼 절대적 무효라 어떻게 이전 등기 받아도 너도 무효죠. 절대적 무효. 등기가 이루어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저당권은 효력이 없다. 무효죠. 첫 줄에서 무효니까 두 번째 줄에 절대적 무효라 너도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이 시간에는 저당권 파트를 공부했습니다. 자, 물권도 점점 끝나가고 계약법이 곧 도래합니다. 혹시 밀린 게 있다면 복습을 잘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